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경매 성공 비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핵심 충고 하나는 자본 운용법을 개발하라 이거입니다. 경매 투자,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해진 돈을 가지고 누구는 크게 성과를 보고 누구는 별 볼 일 없는 성과를 보는 이유는요. 물건 선정에서부터도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하고 그리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억이나 2억을 들고서 천천히 순서대로 눈에 손에 들어온 대로 하나하나씩 잡아 나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그 금액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조감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건지, 어떤 거는 작게 가고 어떤 건 크게 가고 어떤 거는 장기 가고 어떤 건 초장기 가고 어떤 건 단기 가고 이렇게 어떤 건 임대고 어떤 건 시세 차익 위주고 이렇게 안분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사람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가진 그 돈을 가지고 큰 성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로 중요한 논리죠. 이거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일반인들이 너무 모르죠. 국회가 한 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은 행정부는 그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알아서 요리조리 짜임새 있게 쓰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림을 잘 하는 거를 보고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어떤 행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건축을 할 때도 조감도라는 표현이 있죠. 예, 위에서 내려다보고 옆에서 보고 미래의 어떤 비전을 이렇게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과 계획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비전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죠. 그러면 1억이나 2억을 가지고 있는 돈의 어떤 비전, 그림을 먼저 그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핵심 충고 둘 이렇게 한번 보시죠. 둘, 핵심 충고 둘. 경매 투자의 목적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런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적을 잘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진 생각이 불과 몇 시간도 안 지나서 생각이 후딱 바뀌어버리거나 애초에 자기가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기도 하죠.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야 이거 그런 거죠. 우리가 옛날 이솝우화를 봤을 때 보면은 처음에 낙타가 그 모래바람이 너무 추워가지고 집 그 주인에게 그러죠. 텐트 안으로 발 하나만 넣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두 개 넣고 몸 들어오고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밖으로 나가고 낙타가 안에 다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죠. 애초에 어떤 상황과 결과적으로 그 어떤 상황이 뜻하지 않게끔 바뀌어버리는 것을 많이 겪게 되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다가 만약에 재물을 까먹고 내가 이제 경매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가지고 있는 소박한 생각만으로 처음에는 경매로 잘 들어와서 정말로 전문가의 얘기를 잘 듣고 이리 듣고 저리 듣고 잘 따르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배가 좀 따뜻해진다 싶으면 우리는 여전히 역시나 과거의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죠? 배부른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마음이 바뀌면서 최초의 배고플 때의 상황과 그 판단을 비판을 하기 시작하죠. 굉장히 양면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투자를 여러분들이 지금 경매를 시작하신다면 시작을 하시고 10년 이후에도 최초의 경매 투자의 목적을 절대 잊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의 목적이 무엇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좋겠냐? 예, 경매 투자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로지 돈. 예, 경매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예, 돈입니다. 돈.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경매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누구는 돈 안 벌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예, 다 돈 벌고 싶어서 경매 투자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돈을 빨리 벌고 싶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천천히 벌어도 제대로만 벌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많이 버는 게 좋기는 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 조금이라도 꾸준히 벌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게 보면은 경매 투자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빨리 버는 돈, 많이 버는 돈에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경매 투자를 할 수가 없어집니다. 경매는 주식이 아니니까 빨리 안 벌어집니다. 예, 빨리 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과거 노무현 정권 때처럼 사면 오르는 시절에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시절을 여러분들이 겪었으니까 사면 바로 오르는 시절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에 몇 번이나 그런 시절이 올 것 같습니까? 예, 별로 안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만나서는 경매 투자 안 하고 놓쳐놓고서는 그런 시절이 지난 다음에 빨리 돈이 안 오르는 시절을 맞이해서는 왜 빨리 돈이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죠. 원래 경매 투자, 즉 부동산 투자는요, 빨리 돈이 되는 업종이 아닙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원래 속성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번 읽어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말입니다. 2주 코스 경매 기초반에서도 첫 질문이 바로 경매 투자의 목적은 뭡니까? 입니다. 경매 투자의 목적은 바로 돈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간단한 것인데도 경매 공부를 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90%는 목적 자체를 망각합니다. 이제 좋게 봐서 90이고요. 실제로는 거의 100%가 다 목적을 망각하더군요. 실제 그렇습니다. 1년 내내 헛짓만 하면서 경매장 주변을 기웃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면 한숨만 날 때가 많습니다. 경매 투자를 하거나 경매 공부를 하면서 돈이 안 된다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죠? 돈 안 되는데 뭐하러 그 짓을 합니까? 자, 그럼 어떤 경우가 헛짓인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예, 경매 공부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경매를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예, 경매를 교육하는 곳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은 경매를 그냥 공부하러 다닙니까?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하는 겁니까? 당연히 후자이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경매 공부를 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제가 이제 경매를 가르쳐 보거나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수강을 한 사람들을 제가 이제 출강을 해서 이제 강의를 해 보면은요. 경매 공부를 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경매 공부만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돈 벌려고요 라고 말은 하지만 돈에 집착하는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공부에 집착하는 공부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경매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분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만 한다면 놀면서 공부해도 2개월이 안 넘습니다. 그죠? 그런데 특히나 경매 투자를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풍수지리 등은 아예 쓰잘머리가 없는 공부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놨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풍수지리가 이슈가 돼서 요걸로 돈벌이를 했던 시절이 바로 노무현 정부 때죠. 예, 그때는 부동산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풍수지리 이런 학과가 많았고 그 당시 언론사에서도 이런 강좌를 많이 개설을 해서 돈을 벌었었습니다. 한때는 무슨 디벨로퍼 과정이니 무슨 요즘에 있는 무슨 자산 관리사 뭐 무슨 관리, 뭔 관리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공부가 한때는 되게 많이 판을 쳤지만 지금은 없어졌죠. 예, 저도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관심도 있지만 경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도 부동산 투자에서는 알아둬야 될 지식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공부는 누가 하냐면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으로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나 기타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절차나 과정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경매 투자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그 지식은 필요가 없죠. 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요즘에 이 지역에 또는 이 물건의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는 것이 여러분하고 밀접한 관계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여러분이 그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걸 공부하려고 2달, 3달을 쓰는 것 자체가 헛공부하는 겁니다. 예. 이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그 홍보하는 사진을 보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걸 보는데요. 제가 늘 말했죠. 돈이 되는 핵심 공부를 하시라. 이겁니다. 이 공부 저 공부를 다 하려고 하면은 언제 돈 벌 겁니까? 언제? 네, 그렇죠. 이런 거 저런 걸 다 잘 아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돈 벌립니까?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공부가 따로 있다. 이런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꼬시는 데가 좀 적어졌지만 앞으로도 또 경기가 좋아지면 또 여러분들이 이런 강좌를 개설하면 또 들으러 가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미리 이제 제가 알려드리죠. 이 책을 썼던 시점을 고려를 한다면 아주 옛날에 저는 이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사면 신문사, 대학교면 대학교, 또 기타 개인 사설학원도 그렇더군요. 과연 그런 공부를 해서 경매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그런 공부를 시작한 이상 돈 벌기는 틀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느 세월에 제자리에 돌아와서 제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미 너무 지나가 버려서 돌아오긴 늦어버린 거란 말이죠.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은하철도 999 같은 거 보시죠? 예. 은하철도 999 같은 데에서 기차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기차는 다른 행성으로 가버립니다. 뭐 다시 타거나 할 어떤 가능성이 떨어지죠.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녹음해서 들려드렸던 나비 효과 기억나십니까? 예. 한 번의 선택, 사소한 선택이 여러분의 먼 미래, 10년, 20년 후의 미래의 모습도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런 거 순간의 선택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투자하는 관심 물건을 살펴볼까요? 예. 아까는 뭘 살펴봤죠? 아까는 경매 교육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한번 살펴본 거죠. 투자하는 물건들에도 편견이 많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아파트병에 빠져 있고 누구는 토지 투자에 빠져 있고 누구는 희한하게도 그렇게 말리는 유치권 투자를 하겠다고 돌아다닙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NPL인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난리 치잖아요. 예.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으로 난리치고 온 나라가 붐이 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주도했던 게 주로 이제 대형 이제 경매 정보 제공 업체들이 주로 무슨 옥션사들이 주로 이런 거를 유행을 끌고 갑니다. 그렇죠. 회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권, 법정지상권 투자하세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해 제가 기억하는데 지분 투자로 엄청나게 교육을 팔아먹더군요. 지분 경매, 지분 경매. 그래서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그 수강생이 하나 오면은 그 사람 입에서는 유치권이 좋아요, 법정지상권이 좋아요, 지분 경매가 좋아요.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NPL 얘기 나온 지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NPL은 부동산 투자가 아니죠. 그냥 은행 같은 어떤 자금 운용이죠. 자금 운용이죠. 이거는 금융입니다. 금융. 이미 이제 그 유행이 법원 경매의 분야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등장하는 게 NPL이죠. 그러면 이거가 재미가 없으면은 내년 정도에는 어떤 게 이슈가 돼서 나올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유행병에 빠지는 것 자체가 돈을 못 번다는 것이죠. 어,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유치권이 돈이 더 크게 된다라고 하면서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경매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이 쉽게 떠드는 소리입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변호사가 떠들든 일반 강사가 떠들든 유치권에 관한 조항은 몇 개가 없죠. 그 유치권에 관한 판례도 여러분이 쳐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럼 판례 몇 개 하고 법률 조항 몇 개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은요. 대학생 1학년생도 누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변호사가 유치권을 뭘 한다 그러면 또 그걸로 몰려요. 돈 되지 않는 공부에 헛시간을 쓰고 또 그런 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경매에서는 큰 성과를 보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작 돈을 벌 수 있는 우량 물건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에만 빠져서 난 강남구, 난 송파구, 난 서울 이렇게 하죠. 또는 돈 많이 남는 물건은 다 필요 없고 난 아파트만 원한다고 하든가 월세를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하기도 싫은 듯이 월세를 많이 받는 것은 세입자들이 자신을 괴롭혀서 피곤할 거라서 싫다고 하기도 합니다. 예. 또 아무리 고수익이 남더라도 수리 비용이 많이 드는 물건은 싫다고도 하고 출퇴근을 하기 쉽게 역세권에서 5분 거리 안에 있는 물건만 원한다고도 합니다. 단독주택은 생활이 불편해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인근에 대형마트가 없어서 싫고 동네가 노후돼서 싫다고도 하고 다주택을 보유하면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으니까 여러 채는 싫다고 하는 등 셀 수 없는 많은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써놨죠. 예. 다 실화들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하던 소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아무리 고수익이 남아도 수리 비용이 많이 드는 물건은 싫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역세권에서 5분 거리 안에 있는 걸 원한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합니다. 차라리 땅을 사서 집을 지으세요. 원하는 방향에. 경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고가 나서 여러분 손에 나오는 물건입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의 맞춤형 물건이 아니고요. 경매는 뭐냐면 어떤 사고가 난 물건이죠. 그죠? 그 물건들이 튀어나오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고르는 것이 경매지 여러분의 이상을 실현하거나 여러분의 취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경매가 아닙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죠. 특히 뭐 대형마트가 없어서 싫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얼마나 황당한지. 대형마트가 각 동마다 한두 개씩 있습니까? 아니면 그 대형마트가 인근에 있으려면은 진짜 지금보다 한 10배 가까이 그 숫자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는요, 안 됩니다. 그냥 일반 매매로 사셔야 될 분들이 경매라는 게 좋으니까 소문 듣고 잠깐 와본 것이죠. 이런 행태는 마치 조건이 까다로워서 결혼은 하지 못한 채 한 해 한 해 늙어가는 노처녀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좀 전에는 경매 교육 차원이고 하나는 어떤 물건 차원이었죠. 예.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지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 주마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타이틀을 정한 설명이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주변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적고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만 많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예. 제가 요즘에 말을 많이 하고 돌아다녀서 힘이 듭니다. 자, 상담하거나 교육을 하면서 자주 보는 현상입니다. 투자를 못하거나 엉뚱한 짓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남편이나 부인 때문이더군요. 과감하게 하고는 싶은데 주변 사람의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겁이 나서 용기가 나질 않아서 투자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당연하게 돈을 더 벌 겁니다. 요거죠. 이거는 제가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 주마에서도요 언급했었던 아마 초기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하라. 이거는 원래는 이제 그 고전에 나온 거죠. 수신제가는 뭐냐? 먼저 몸을 닦고 집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탄케 한다 이겁니다. 물론 제가 본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더군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순서가 아니고 동시에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해 놓는 책도 봤습니다. 그런 거야 뭐 어찌됐든 물론 능력이 있으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도 동시에 해내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 사실이니까 먼저 몸을 닦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단련하고 수련하고 집을 다스리고 그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탄케 한다. 이게 순서죠. 즉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천하를 평탄케 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집을 다스려라 이겁니다. 이게 경매를 하다 보면요 오랜 놈의 사람의 말들이 많은지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돈 벌고 싶으시죠, 그죠?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죠? 뭘 해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해본 입장에서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론적인 반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반대하는 걸 극복하고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해줄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대하는데? 해달라고 바지꼬랭이를 잡아도 될까 말까 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무슨 체대를 보내도 그렇고 음대를 보내도 그렇고 다 그런 식이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을 갖다가 깨우쳐서 끌고 가는 사람이 그런 성인이 있을까요? 돈벌이에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정한 어떤 이게 나비 효과랑도 연결이 되죠. 일단은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다. 우선은 경매 투자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 정리 먼저 하는 게 첫 단추입니다. 이거를 우습게 아시는 분이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알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자, 독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누가 말립니까? 예.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돈이 벌리지 않는 한심한 현재 상황을 타파하는 것을 망설이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은 본인 몫이고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좀 책 편제를 잘못했네요. 이번에는 소탐대시라는 사람을 볼까요가 이제 한 칸을 떠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제가 쓰고 뭐 교정도 제가 하다 보니까 오타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건 다 이해를 해주세요. 자, 경매 공부를 하는 목적이 돈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을 했더니 누군가 잔금을 치른 후 등기 이전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고자 인터넷으로 직접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법무사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깝다는 것이죠. 직접 하면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세금 관계도 세무사에게 돈을 주면 너무 아까우니 세법을 파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사람도 있더군요.
2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명도를 할 때도 명도 합의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막 싸우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낼 때 수리 비용을 가능한 한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 지저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경배를 하는 목적이 돈이라면서요. 그죠? 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땜빵하고 세무사에 갈 것도 내가 하고 등기 이전도 내가 하고 수리도 좀 줄여서 지저분한 상태로 유지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다 이 얘기죠. 경매 투자를 한 번만 하고 말 것이라면 충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작은 이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시킨 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선택은 여러분 마음이니까요. 이 글은 처음부터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을 밝혀둡니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경매 투자로 부자가 되려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수백 번 이상 해야 되는 겁니다. 수백 번을 한다라고 전제를 두면요, 전문가들하고 친해질 필요성이 존재하겠죠. 그 전문가들은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좋아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돈을 보고 좋아하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겠지만 결국 거래는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친해놓지 않고 경매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불가능하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세법이나 등기 공부를 하는 시간에 경매 공부를 더하고 물건 검색을 더하시고 투자 모델을 더 개발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하고 세 번만 하고 10번만 할 거라면은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만은, 내가 이걸로 인생을 바꾸고 내 밑에 그 자녀들한테 내 지식을 전수하고 내 자녀들 또한 어떤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경매의 초창기에서부터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들을 어떤 조인해 놓고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빠져 있지만은 경매 전문가도 반드시 포함시키겠죠. 제가 책을 쓰는데 경매 전문가를 칠해지세요 그러면 나쁘끄러운 일이 될 것 같아서 뺐던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도 최고위 반에서 제가 강의를 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본인이 투자하다 보면 아무리 실무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자기가 실제로 어떤 필드에 나가서 입찰을 보거나 자기 거를 하다 보면은 매번 부딪히는 상황에서 자기 어떤 심리적으로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소한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명도에도 오고, 뭐 수선에도 오고, 판매도 오고, 세를 낄 때도 그런 어떤 그 문의사항들이 오죠. 그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하죠. 그러면 제가 그런 거를 상담을 해드리죠. 예.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경매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여러분의 측근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이 터졌을 때, 소송이 터졌을 때, 또는 세금 관계의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지만은, 경매 전문가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과정상에 생기는 여러분의 보조자와 마찬가지죠. 하지만 경매 컨설팅을 하는 누군가가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리는 만무하니, 여러분들의 어떤 교육을 여러분들이 배웠던 곳에서 만났던 교육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육했던 선생들을 과의 어떤 인적 관계를 친해져서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게끔 배치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집 앞에 놀러 갈 때는 쓰레빠를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중요한 자리를 가든가 여러분들이 좀 먼 거리를 간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슬리퍼나 추리닝을 입고 갈 수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에 먼 여정을 떠나겠다고 하면 그에 걸맞는 장비하고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전날 소풍 간다고 하면은 뭐 김밥 싸고 뭐 나름 뭐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놀 준비를 하듯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무슨 경매 투자하러 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가짐도 안 돼 있고 집안 단도리도 안 돼 있고 뭐 전문가들을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친할까 그런 고민도 안 한 채로 당연히 나는 너무 잘난 사람이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알아서 나를 알아서 모셔줘야지라고 착각을 하는 것도 너무 많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착각은 자유죠. 예, 자유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는데 더 힘을 쓰십시오. 정작 중요한 경매는 쥐뿔도 모르면서 엉뚱한 곳에서 삽질을 해대는 바보 같은 짓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임이 오는 순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의 목적은 지구 평화를 위하거나 인격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만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경매 투자의 목적은 지구 평화입니까? 인격 실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체면 치레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2013년에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2년 후, 3년 후에 내가 언제까지 갖고 있다 팔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의 어떤 낙찰 가격의 판단 시점은 오늘 이 투자하는 시점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판매하는 것 또한 고려를 했을 때 내가 몇 년 이후에 어떻게 시세 변동이 있을 거 향후에 어떻게 변화되는 상황 시간이 변하니까 어떤 조건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하는 상황도 고려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당장에 지금 오늘 살고 내일 죽어버릴 사람처럼 오늘에 가지고 있는 조건만 중시해서 투자하는 것은 되게 멍청한 짓이라는 거. 우리가 농사꾼도요. 봄철에 씨앗을 뿌릴 때 가을철에 거둘 거를 겨냥을 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리고 나서 왜 오늘 안 나와 내일 안 나와 이런 농사꾼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농부들은 기본적으로 이 씨앗을 뿌렸을 때 어느 시점에 성과가 나오고 그 성과를 보기 위해서 그 6개월이든 7개월 동안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죠? 약도 쳐야 되죠. 뭣도 봐야 되죠. 태풍이 와서 쓰러지면 또 세워줘야 되죠. 뭐 친환경 농법 써야 되죠. 뭐 어찌해야 되죠. 농사도 그렇게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수천 수억을 버는 어떤 경매에서 그 정도 머리도 안 쓰고 벌리기를 바라십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그 것들이 여기도 이제 다음 시간에 있겠지만요. 핵심 충고입니다. 핵심 충고를 추린 겁니다. 1, 2, 3, 4가 여러분들이 내가 왜 경매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빚을 못 받는가를 고민이 되시면 반드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을 골몇 번 더 듣고 여러분들을 처절하게 반성을 통해서 한번 개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